이제 재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상위 6% 정도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 1억을 뜯기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신고한 지 한참 지난 분들까지도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와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놀라시죠. 네, 상속의 모든 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가서 세무조사 의견 인수를 하고 왔는데요. 네. 요즘 이 세무조사 통지서가 너무 많이 날라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저희를 초대한다는 초대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달갑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이 세무조사 통지서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했을 때 이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신고한 지 한참 지난 분들까지도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와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놀라시죠. 아니, 신고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네네. 이게 날아오냐고.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두려는 의지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커진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국세청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지, 왜 점점 조사 강도는 이렇게 심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통계 자료에서 상속세 조사 현황이라는 부분을 보면 네. 수치 변화가 너무 커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24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23년부터 최근 5개년치를 기준으로 한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2019년과 2023년 차이가 좀 확연합니다. 2019년엔 8,900건이었던 조사 건수가 2023년은 1,230건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조사 건수만 봐도 1,200건이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 조사 건수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더 심각한 거는 부가세액이에요. 이 부가세액이라는 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걷어들인 세금을 말하거든요. 예. 이게 2019년에는 한 5,1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23년에는 무려 1조 913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불과 한 4, 5년 만에 추징세액 규모가 한 2배 넘게 껑충 뛴 거죠. 와, 전체 규모가 2배 넘게 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평균 부가액으로 또 환산을 해보면 더 이게 체감이 될 텐데 19년에는 조사 한 건당 평균 한 5,700만 원 정도 부과됐다라고 하면 2023년에는 건당 평균 1억이 넘는 금액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무서운 수치인 게 단순히 이제 조사를 많이 한다를 넘어서 한 번 조사를 했을 때마다 깐깐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평균을 냈을 때 건당 1억 원 정도는 확실하게 걷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체감도는 훨씬 더 심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묻지도 않을 만한 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 뭐 소규모 상속이나 애매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최근엔 여지없이 소명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세 당국의 그물망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촘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은 납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상속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게 좀 잘못됐으니 세금을 좀 더 내라라든가 네. 아니면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 내용대로 이제 끝내준다라는 결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법적으로는 저희가 신고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종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늦어져서 1, 2년 이내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조사가 2년이 넘어서도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제가 처리한 건도 상속세 신고하고 5년이 지났는데 세무조사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속세 신고하고 5년 정도 지났으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잘 끝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면 좀 황당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하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네네. 조사가 나온 사례가 최근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최근에 세무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에 네네.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죠.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상속세 개편안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결국 무산된 이유가 네. 세수 부족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최근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한 세원 확보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네네. 상속세 조사는 한 번 하면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곳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재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상위 6% 정도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뭐 조사 강도를 높인다거나 뭐 세금을 좀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 전체 입장에서 반발이 좀 덜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발은 적으면서 거치는 세금 단위는 크다 보니까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요. 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조사를 앞으로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상속세 조사는 더 빡빡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절대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세수 부족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무조사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조사 강도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사가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소명을 준비하면 사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평균 추징세액이 한 건당 1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 1억을 뜯기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사관이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면 이에 대한 소명책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해두어야 수월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상송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